네, 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로 시장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증시가 워낙에 좀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법도 하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연결고리로 국내장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좀 항상 아쉬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도 많이 하락했고요. 이틀 동안 6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29일 3일 전 종가가 2,617포인트였습니다. 이틀 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시장도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죠. 미국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정고점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정고점이 지금 7월에 2,900선 가까이 한번 갔었죠. 거기에서도 한참 멀어요. 2,556포인트입니다. 한 20% 가까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좀 걱정해야 되고, 미국은 신고가도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3,3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먼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시장을 좀 걱정해야 되는 좀 속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뭐 어찌됐든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고 국내 시장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게 반도체 조정 나왔는데, 반도체 조정 나온 이유가 뭐 엔비디아나 뭐 다른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메타와 이 다른 업체들, 이 메타와 MS의 실적도 사실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촉발된 우려감이 반도체까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는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S와 메타의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MS와 메타의 실적은 좋았는데 여기에서 AI 우려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모습은 실적은 무조건 컨센서스에 부합해야 되거든요. 컨센서스를 조금이라도 하회하면 여지없이 급락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속절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이 우버 같은 경우도 전망치의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었죠. 우려감이 하나라도 보이면 뭐 5개 중에 3개, 4개 만족하더라도 1개, 2개라도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그럼 주가가 아래쪽으로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 MS와 메타에도 나왔습니다. MS 메타 실적은 좋았는데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엔비디아 올라갔지만 반도체 우려감이 발생했던 이유가 HBM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할 것이다. AI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여기에서 아웃풋은 시간이 좀 걸리니 중소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대기업들도 대형 업체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도 생각만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와 TSMC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계속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이 줄어들었었는데, MS와 메타 플랫폼은 AI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 언제쯤 어떠한 결론으로 어떠한 숫자로 응답을 해줄 건지, 반응이 나올 건지에 대한 언급을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적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AI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악영향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 업체들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향후의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다른 반도체 업체들도 다 같이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SK 하이닉스부터 하락을 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 4%대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 반도체가 반등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시장도 좀 우려감이 좀 있죠. 어제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외국인이 8,583억을 좀 팔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금액들 중에 SK 하이닉스의 900억 원대,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1,100억 원대의 매도를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수급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장중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좋았던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은 실적 총 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뭐 거의 비슷하게, 거의 정확하게 실적이 나왔었는데 세부 실적이 발표가 되죠. 반도체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시장 예상치는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4조 원대 초반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거는 4조 아래였죠. 3조 원대 후반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은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이 엔비디아의 중요한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이다. 납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언급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한 3.5% 정도 올랐었는데 종가에는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3.5% 상승하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자와 인텔도 그런데요. 실적이 마음에 들진 않았었죠. 그런데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두 회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사실 실적이 좋았는데요. 인텔의 실적이 일회성 비용들을 줄이고 인원 감축한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실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매출이 늘어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져야지 좋은 내용인데 인원 감축해서 비용이 줄어서 실적이 좋아진다?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워낙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했고 삼성전자도 사실 엔비디아의 매출이 확실하게 얼마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실망감보다는 향후 기대감이 좀 더 반응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은행주가 계속적으로 좀 우려감들이 좀 있죠. 은행주들 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자동차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 섹터들 코스피는 대부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이 어제는 좀 더 좋은 모습,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코스닥은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헬스케어와 소부장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실적 부진한 종목들, 삼성, 물산도 그렇고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좀 시가총액이 상관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한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조마조마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반응 속도, 특히 실적에 대해서는 좀 빨리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크포인트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 수급 얘기를 상당히 자주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11월 1일인데다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보시기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추세적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을 몇 % 정도나 보세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개인적으로는 100% 돌아섰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어제는 외국인 매도 금액이 좀 컸어요. 8,500억. 그렇지만 어제를 빼고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그래도 좀 나은 점이긴 한데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은 낮지만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업, 주주환원책, 배당. 그러니까 환율이 우선은 달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가 될 줄 알고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속도는 좀 조절이 되고 있죠.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져 있습니다. 근데 배당 기산일이 2월로 바뀐 데들도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엄청난 배당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로 갔을 때 외국인의 매도는 좀 줄어들고 이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데 추세적으로 매도로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29일 날, 그리고 22일 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대부분은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또 말씀 이후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급등하는 흐름들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시장이 답답하죠. 이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답답한 시장에 갇힌 이유가 사실은 이익 추정치가 이익단이 좀 떨어져서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익단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혼조라든지 그래도 미국 증시는 오른 상태에서 혼조지만 국내 장시도 내린 상태에서 혼조로서 또 방향성이 애매한 모습입니다. 자, 이익단 어떠한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지수로 봤을 때는 26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죠. 다행스러운 점은 아래로 갔을 때 다시 2600선으로 온다라는 건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2600선 위로 갔을 때도 다시 2600선으로 옵니다. 2600선의 기둥을 받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단단한 고무줄로 허리를 감고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멀리 가면 갈수록 당기는 힘이 좀 더 강해지죠.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수로 봤을 때는 2600선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PER 기준으로 좀 보면 보통 그런 얘기하죠. PER이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9배 미만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지금 자리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싸다라 그랬을 때 바로 반등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흘렀을 때는 그 자리를 회복을 하긴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2개월 예상 PER이 약 8.8배 정도 수준입니다. 9배 아래에서 사실 9배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9배 아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데 왜 회복을 못하고 있느냐? 이유가 이익 추정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익단이 늘어났다고 주가가 확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익 추정치가 떨어져 있을 때 외국인 특히 대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ETF에서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시원하게 좀 못 일어나고 있는 2650 이상 잘 못 가죠. 이익 추정치가 여기에서 더 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 추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압도적이지만 반도체의 시가총액, 영업이익단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9조 원 좀 넘게 나왔죠. 실망스러운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반도체가 4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영업이익 합치면 한 분기에 10조 원이 넘거든요.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IT 쪽에 있어서 본다라면 미국과 한국의 이 EPS라 그러죠. 사실은 이익단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미국이 훨씬 좋습니다만 이익단은 굉장히 커플링 정도가 높은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2016년 클라우드 사이클 이후에 굉장히 이 이익단에 대한 커플링 정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에서 유의미한 실적 하향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엔비디아 좋고요. AMD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AMD도 엔비디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에 대한 하향, 반도체에서 국내에서는 이익단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익 추정치 하향은 미국과 한국 반도체의 이런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따라갈 가능성이 향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미국은 해결이 됐는데 중국을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싼 이 제품들이 수출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테무와 알리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품들이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이 저렴한 가격과 싸워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도산할 수도 있고요. 가격을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단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중국 저가 수출로 인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소비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은 높지만 중국의 수출이 국내 업체들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런 적극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 정책들이 국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유의미한 정책 기조가 좀 변화가 됐을 때 이익 추정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정책들은 좋은 방향으로, 국내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점,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긍정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반도체와 가전, 배터리, 건설기계, 철강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업체로 볼 수도 있고요. 관광 업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실적,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그러면서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초에도 카지노 얘기해 주시면서 겸사겸사 나왔던 종목이네요. 1.2% 올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사실 롯데관광개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어요. 8,000원에서 9,000원대 이 중후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단기적으로는 한 1,500원 정도가 고점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분명히 주가는 지금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작년으로 당겨보면 17,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이 많이 들어와서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진다. 리파이낸싱도 할 거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조금 더 길게 봐서 목표가 12,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2차 목표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 시간에 항공주들 몇 번 말씀드렸죠. 항공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항공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제주항공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된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 사기에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항공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강조를 해주셨고 제주항공 얘기도 해주셨었습니다. 내용들 포인트로 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네, 항공주는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 시장이 재편이 됐거든요. 우선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다는 점 좋은데 문제는 이 주가도 성장 속도, 실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데 계속 증가했어요. 3분기, 24년도 3분기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해서 12.5% 증가했습니다. 증가율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성장률이 이제는 점점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지금 증가한 2,144만 명, 3분기 국제선 여객 수요 2,144만 명은 코로나 2019년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은 좋은데 이제는 성장 속도가 더뎌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동남아 단거리 노선에 대한 가격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성장률에 대한 하향 안정화는 장점일 수도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죠. 성장률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뎌졌다. 근데 성장은 계속 할 거죠.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안정적으로 속도가 좀 문제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주와 일본 노선은 계속적으로 강세입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노선이 여객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 급증하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항공주 하면은 사실 여객 수요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물류를 같이 하는 업체들은 물류에 대한 실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물류의 압도적인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에즈운하가 이 통행 제한이 걸려 있죠. 수에즈운하 통행 제한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물류를 나를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화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호주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화물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합병이 있죠.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노 인터내셔널도 티웨이 항공 에어프리미아 지분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무언가의 액션을 좀 취하려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인수할 에어인천에 투자가 됐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업체들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합병을 또 하겠죠. LCC들도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좀 더 앞서 나가는 항공사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CC들도 여객 성수기로 양호한 실적은 나오지만 1분기 실적 이상을 뛰어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객 수요가 증가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좋은 이런 성장 속도를 나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물류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 두 번째 포커스 맞추시고 세 번째로는 시장이 재편이 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런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실적 여객과 화물 부문에 있어서의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로서 대한항공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타다가 어제부로 딱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상방 얼마나 보십니까? 네, 사실 23,000원대 후반이 거의 박스권 상단의 모습들, 작년부터 이어져 있는 박스권 상단의 모습인데 실적이 좋습니다.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 찾아보시면 26,000원이 이전 고점들이고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6,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공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대한항공으로 가봤고요.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는요? 네, 관심주가 사실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카지노 말씀드렸었는데 강원랜드 카지노 업체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좀 부담스럽죠. 18,000원 이 전고점까지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갔죠. 16,000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18,000원까지 일주일 만에, 한 주 만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실적이 좋다라는 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감, 정부 정책이 변화를 하면서 좀 더 완화를 해줄 건데 그게 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지냐,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VIP에 대한 드랍백,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많이 쓰는 VIP들이 몇 명이 오느냐,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VIP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실적에 긍정적인 파란불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죠.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투자 포인트들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최근에 연기금이 강원랜드 전고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금액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잘 사고 있고 외국인도 3일 동안 매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투자 포인트로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서 강원랜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 이걸 6일이랑 22일에 또 추천을 또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아주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생각하세요? 네, 사실 18,000원에서 매물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이 사실 섹터가 카지노고요. 그리고 특히 강원랜드는 실적이 더 올라가고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는 점.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서 목표가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무님의 세 가지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롯데 관광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카지노 얘기하시면서 같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중장기 관점으로 12,000원이고 1차 목표가 1,500원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 쪽에서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고 또 화물 실적도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합병 재료도 얘기해 주셨죠.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광이 들어갑니다. 카지노입니다. 강원랜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최근에 흐름 좋은데요. 수급도 좋고 드라백도 늘어나면서 규제까지 완화됩니다.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대영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